안녕하세요. MOS 2016 파워포인트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MOS 자격증 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으로 취득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MOS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꼭 자격증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도 이 과정을 통해 파워포인트를 더 숙련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만큼 파워포인트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기본 용어들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2016의 평가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파워포인트의 기본 용어, 그리고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여는 방법, 그 보기 모드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가 끝날 때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를 매 강의마다 풀면서 기출 문제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 2016의 평가 항목을 보면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및 관리 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장면이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런 장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고 또 슬라이드에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 슬라이드 정렬 및 그룹화, 이거는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건데 구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관리해주는 기능, 또 프레젠테이션을 인쇄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미리 지정할 때 어떤 옵션을 적용할 건지, 텍스트, 도형, 이미지 삽입 및 서식 지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슬라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도형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여러 가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 표를 넣는 기능, 차트,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형들이 묶여져서 나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아트를 만들고 편집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소리와 동영상을 넣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그 여러 가지 전환 효과,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이렇게 단순히 깜빡이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바둑판 모양으로 화면이 전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은 이런 텍스트가 나오게 될 때 각각 텍스트가 올라오면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클릭을 하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텍스트나 그림, 도형들이 나오게 될 때, 또 사라지게 될 때 여러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프레젠테이션 관리 부분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는 것, 또 메모를 넣고 메모 편집하는 것, 이런 기능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평가 항목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충분히 익숙하게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용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켰을 때 제일 위쪽에 왼쪽에 위치하는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는 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등록해 놓고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명령어를 자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목 표시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연 파일의 이름이 표시되고요. 현재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리본 메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이런 탭들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관련 명령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리본 메뉴. 그리고 슬라이드 목록창. 이 부분이 슬라이드 목록창인데 슬라이드를 축소 그림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목록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보려면 여기 있는 기본 보기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 축소 화면에서 텍스트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슬라이드 창, 이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공간으로 모든 편집 작업을 여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각각의 장면들, 각각의 이런 장면들을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이 슬라이드 안에는 텍스트나 표, 차트,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편집 작업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창. 그리고 작업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업창은 특정 작업을 할 때 화면의 오른쪽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편집 작업이나 메모 편집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부분, 노트는 여기 아랫부분에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노트는 여기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줄, 자, 이게 상태 표시줄인데 상태 표시줄에 슬라이드 노트를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노트는 각 슬라이드에서 참고할 내용을 기록해두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때는 여기 슬라이드 창에서 구성한 내용들이 화면상에 나오게 되는 거고, 노트 부분은 발표자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미리 메모를 해두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 표시줄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전체 슬라이드 수와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고요. 현재 한국어를 입력하고 있는 모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슬라이드 노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메모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또 화면 보기 단추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화면 보기 모드가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를 함께 보는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리고 읽기 모드, 또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고 해서 이 화면을 확대해서 또는 축소해서 맞춤 창에 딱 맞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직접 실행시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킬 때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또는 저장된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보시면 먼저 셀 윗부분 파일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1강이라고 나오고요. 파워포인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여러 가지 명령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할 수 있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저장하는 도구들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나와 있고, 되돌리기, 그리고 반복,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삽입, 디자인, 전환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탭들을 누르면 해당 명령어들이 아래쪽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탭을 누를 때마다 다른 리본 메뉴 명령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탭을 더블 클릭하면 리본 메뉴를 숨겨줄 수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축소, 현재 화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있고, 자, 축소시키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축소시키고 다시 최대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여기 있는 X 눌러서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왼쪽 부분에는 현재 슬라이드 내용이 이렇게 작은 축소 화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창에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텍스트 편집이나 도형 편집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 기본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텍스트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기본 보기 모드를 다시 눌러주면 축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데 발표자를 위한 노트 공간이고요. 슬라이드 노트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메모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메모 창이 나오게 되면서 메모를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꺼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이거를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은 메모 작업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 이런 작업창들. 다시 닫기를 누르면 작업창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을 보면 현재 총 3개 중에 3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한국어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드이고, 그리고 현재는 기본 보기 모드 눌려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슬라이드 누르면 여러 슬라이드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읽기용 보기가 있습니다. 읽기 편한 모드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 이거는 현재 찍고 있는 이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쇼가 진행이 됩니다. 또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숫자 부분을 클릭하면 정확히 몇 % 배율로 볼 건지 보기 모드 조절하실 수 있고 창에 맞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에 딱 맞게. 기본 보기에서 축소했다가 창에 맞게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현재 주어진 창의 크기에 딱 맞게 표시가 되면서 편집이 가장 용이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노트는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를 한번 눌러서 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열기, 저장, 새로 만들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일 메뉴에 열기로 들어가서 경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미 저장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 메뉴에 저장이라고 있는데 한번 저장을 하고 난 후에는 저장을 누르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파일의 형식이나 파일 경로를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파일의 형식이나 파일 이름, 경로 등을 변경해서 복사본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저장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장 옵션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상에 나오게 되고요. 또 새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빈 프레젠테이션은 슬라이드 딱 하나만 나오는 형태이고요. 뒷부분에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추가해서 내 마음대로 테마도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기본 양식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놓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때는 파일의 열기 누르면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직접 찾아보기를 눌러서 파일을 찾아서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일 메뉴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이미 저장된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버튼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내가 수정본으로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찾아보기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부분에다 저장을 할 건지 경로,
그 파일의 이름 바꿀 수 있고 파일의 이름 수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의 형식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일 형식을 파워포인트 문서가 아니라 PDF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지금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이 되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파일을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보시면 도구에 저장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상에선 특히 저장을 할 때 저장 옵션을 설정해서 저장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글꼴 포함은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이거는 현재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해당 글꼴들만 포함되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문자 포함은 다른 사람이 편집할 경우도 고려해서 현재 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글꼴뿐만 아니라 다른 글꼴까지 다 저장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재 컴퓨터에서 작성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게 되면 글꼴까지 다 포함을 해가야지 다른 사람이 제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완전히 완성된 파일이라면 문자만 포함을 해도 될 겁니다. 크기가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파일의 크기를 약간 줄여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시험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옵션을 설정하라고 문제 정확히 나오게 되니까 해당 옵션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구의 저장 옵션. 자, 꼭 위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또 보았고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자, 여기 보시면 새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그냥 빈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제목 없음이라고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앞으로 추가되는 내용은 새 슬라이드라는 것을 눌러서 뒤쪽에 새 슬라이드 쭉 구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만드는 방법 중에 빈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거다. 그럼 비즈니스를 눌러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런 제공되는 서식 파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미리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효과도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라고 도움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을 이 부분을 지우고 간략하게 여기다가 지우고 간략한 설명들을 넣을 수 있고 또 3번에 가서 프로젝트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간단히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자,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밋밋하게 넘어가지 않고 자, 이렇게 스르륵 하면서 바뀌게 되죠. 이런 효과들도 미리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런 슬라이드, 조직도로 구성되어 있는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직접 텍스트만 약간씩만 수정을 해도 쉽게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파일을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성은 초보자일 때 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 모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보기 탭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보기 모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오른쪽 하단에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에 보기 모드를 바꾸는 아이콘들이 있었죠. 그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또 보기에 보시면 표시 부분에 눈금자와 눈금선, 안내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 슬라이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작성할 때 그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눈금자를 표시해 놓고 하면 도형이나 그림들을 내가 만들 때 이 눈금자를 활용해서 좀 더 눈금에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금 및 안내선 변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눈금 및 안내선이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 편집하실 수 있고 또 표시의 오른쪽 하단 이거를 클릭하면 이 눈금 및 안내선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험상에서 눈금 및 안내선 옵션을 설정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 탭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 개요, 여러 슬라이드, 노트, 읽기용 보기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 보기는 현재 보는 모드가 기본 보기 모드고요. 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을 한번 눌러서 아래쪽에 노트의 내용이 함께 표시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개요 보기는 자 왼쪽에 이 축소판의 슬라이드 모양이 텍스트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개요 보기, 기본 보기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고요. 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기본 보기를 한 번씩 눌러줘도 개요 보기와 기본 보기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 여러 슬라이드 보기, 여러 슬라이드가 한눈에 보이는 모드고 슬라이드 노트는 위에 슬라이드 내용과 노트의 내용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실 때는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롤 막대가 있는데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트의 내용이 있는 슬라이드는 위쪽의 슬라이드와 노트의 내용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기본 보기로 봤을 때 3번 슬라이드만 노트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읽기용 보기. 자, 읽기 편한 모드로 보이는 형태이고요. 이 보이는 형태가 슬라이드 쇼 진행과 약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기 탭에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금자는 위에 표시되는 이 부분. 자, 이게 눈금자이고요. 눈금자 부분에서 텍스트 안쪽을 클릭하면 텍스트의 시작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글머리 기호에 관해서 배울 때 자세하게 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눈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금선. 화면상에 이렇게 선이 표시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인쇄하거나 진행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슬라이드 자체의 구성 요소, 텍스트나 도형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주로 그 각에 맞춰서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선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의 중앙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안내선입니다.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표시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 누르면 눈금 및 안내선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 눈금 선을 이렇게 켰을 때 자, 각각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나 도형 같은 것들이 있죠? 이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시면 눈금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눈금에 맞춰서. 보시면 약간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죠? 근데 눈금에 맞춰 이동 옵션을 꺼주시면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눈금 껐다 켰다를 여기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안내선은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하면 중앙에 이렇게 안내선이 표시가 됩니다. 도형 맞춤 시 스마트 가이드 표시는 자, 도형에 관해서 나중에 자세히 볼 때 하겠지만 지금 이게 묶여져 있는데요. 그룹 해제해서 따로따로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움직일 때 보면 자, 이렇게 점선이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가이드입니다. 이 도형 옆에 딱 붙여서 하실 수도 있고 위쪽 라인에 딱 붙여서 하실 수도 있고 간격이 아래쪽 부분과 같게
맞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가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 가이드 선에 이렇게 맞춰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눈금 및 안내선 옵션에서 도형 맞춤시 스마트 가이드 표시를 꺼주시게 되면 움직일 때 이런 스마트 가이드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 맞춰서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보기 모드에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 소스 폴더 안에 있는 1강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에서 슬라이드 노트에 장점, 단점, 설명을 입력한다. 자, 1강 파일을 여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현재 3개가 나와 있고요. 슬라이드 2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창에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슬라이드 노트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2번의 노트 부분에다가 장점, 단점, 설명 이렇게 입력해 주었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슬라이드 2를 슬라이드 3 뒤로 이동한다. 자, 보기 모드 현재 기본 보기 모드로 보고 있는데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전환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러 슬라이드 또는 보기 탭에 있는 여러 슬라이드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한눈에 보이면서 슬라이드 단위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이동을 할 때는 꾹 누르고 드래그 2번을 3번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편집 작업을 해주었고 이렇게 슬라이드 이동하는 건 기본 보기에서도 드래그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보기에서 슬라이드를 75%로 조절한다. 현재 기본 보기 모드이고요. 기본 보기 모드에서 75% 여기 퍼센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75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눈금선을 표시하고 개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설정한다. 자, 보기 탭에 표시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슬라이드 창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눈금 및 안내선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눈금선을 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화면에 눈금 표시 체크해 주시고요. 개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그럼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부분 체크. 그 나머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이러한 부분은 기본 설정대로 두시면 됩니다. 원래 설정대로 두시고 여기 체크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을 표시한다. 그리기 안내선도 표시창을 띄워주시고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 부분에 이렇게 안내선이 또 표시가 됩니다. 비즈니스 대비 프레젠테이션 와이드 스크린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빈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서식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서식을 찾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1번에다가 제목과 부제를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을 때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여기 비즈니스 관련이니까 비즈니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검색어 비즈니스에서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비즈니스 대비 프레젠테이션 와이드 스크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 팁이 뜨게 됩니다. 클릭 그리고 만들기 이렇게 생성을 해주었고요. 슬라이드 1번에다가
제목 이 부분에다가 제목 입력하시면 됩니다. 2019 상반기. 그 부제목 이 부분 지우고 희망 부동산 이렇게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도록 저장 옵션을 변경하고, 저장 옵션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서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 옵션 변경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한다. 자,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직 한 번도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이 프레젠테이션 5번이라고 임의로 갖춰져 있습니다.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자, 기본 설정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내 PC의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냥 저장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 저는 소스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기본 설정대로 두시고, 도구 저장 옵션으로 들어가서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도록 저장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본 설정대로 두고 확인. 이렇게 옵션 설정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시험창에선 특히 저장 옵션을 설정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또 눈금선 표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라이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